요즘 동네 골목마다 나가보면 1,500원짜리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점주들은 원두 원가 10원, 20원 차이에 피가 마르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가로 간신히 버티는 기형적인 한국의 카페 생태계,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싼 커피에 익숙해져 있는 동안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 커피 하나를 두고 끔찍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커피는 더 이상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조만간 1만 원짜리 아메리카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짜 이유가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1위 생산국 브라질의 농장들은 지금 2026년 최악의 기후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커피값 좀 오르겠네 하고 넘기기에는 한국의 10만 개 카페 생태계 절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두 강대국이 무기화한 이 거대한 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비 경제 역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뽕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미쳐 돌아가는 글로벌 농산물 투자의 판도가 지금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의 운명과 그 속에서 거대한 자본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브라질 현지 로컬 리포트부터 스톤엑스, 미국 농무부 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뉴스를 장식한 브라질 대풍작이라는 단어의 실체를 현장 데이터로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뉴욕 월가의 자본은 이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브라질 국가공급공사 코나비나 스톤엑스 같은 거대 기관들이 올해 브라질 생산량이 최소 6,620만 포대에서 최대 7,530만 포대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야말로 역대급 대풍작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 거대 자본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우주 상공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어낸 식생지수였습니다. 위성으로 훑어본 나무들이 아주 새파랗고 무성하게 자라 있었기 때문이죠. 엑셀 시트에 이 데이터를 넣고 돌려보니 수확량이 폭발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예측을 바탕으로 뉴욕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전 세계 재고 창고가 가득 차 아라비카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매도 포지션, 즉 숏을 치며 가격 하락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국내 경제 뉴스들 역시 이 리포트를 인용하며 커피 가격 안정화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물 경제의 팩트는 달랐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푸른 식생지수는 기후 이상으로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란 결과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커피는 잎을 소비하는 작물이 아니죠. 정작 핵심인 열매가 나무 안에 어떻게 맺혀 있는지 엑셀 시트와 위성만으로는 파악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현장 데이터를 간과한 채 서류상의 숫자만 믿고 시장 방향을 예측한 결과 이제 그 청구서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거대한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위성이 닿지 않는 브라질 땅바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끝없이 추락하던 글로벌 아라비카 커피 선물이 갑자기 하락을 멈추고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들은 뒤늦게 위성 사진이나 엑셀 시트로는 알 수 없었던 브라질 현지 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진실을 눈치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6년 5월 중순을 넘겼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브라질 농장들은 활발하게 초기 수확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확률이 예년 평균을 한참 밑도는 5% 남짓해서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밭에 열매는 있는데 수확을 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생리적 교란, 즉 커피 열매의 성숙도 불균형 때문입니다. 식물학적 용어라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이를 마트 조각 피자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거대한 오븐에 피자를 구웠는데 꺼내보니 절반은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렸고 나머지 절반은 하얗게 안 익었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조각이 극소수라면 이를 상품으로 내다 팔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세계 1위 브라질 커피나무에 매달린 열매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25년 말에 살인적인 가뭄이 덮쳤다가 갑자기 불규칙한 폭우가 쏟아지며 커피나무의 생체 시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한 가지에 달린 열매들조차 어떤 건 수분이 다 빠져 말라 비틀어지고 어떤 건 아직도 안 익은 상태로 뒤섞여 버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7,500만 포대라지만 막상 수확하려고 보면 항구로 보낼 수 있는 정상적인 상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래 브라질 커피 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압도적인 배경은 바로 기계화에 있습니다. 거대한 기계로 밭을 한 번에 밀어서 수확하며 단가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숙도가 불균형한 열매들이 가지 하나에 섞여 있다 보니 기계를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계는 색깔과 숙도를 구별해서 따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밀면 불량품이 모두 섞여 전체 상품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밭에 들어가서 일일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골라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폭등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격을 더한 것이 스몰 빈 현상입니다. 나무가 가뭄과 폭우라는 기후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다 보니 알맹이가 쪼그라든 기형적인 콩이 열린 거죠. 위성으로 추산한 7,500만 포대라는 볼륨과 달리 실제 껍질을 까보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수출용 원두의 공급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파장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확 초기 인력 부족과 기계화 실패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여파가 누적되면서 브라질 산토스 항구에 선적할 물량이 급감해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계 수확 붕괴와 스몰빈 현상이 만들어낸 이 항구의 적막함. 이것이 바로 서류상의 엑셀 숫자만을 지표로 삼았던 자본시장이 최근 큰 변동성을 겪게 된 실체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브라질 현지의 원가 압박에 불을 지핀 지정학적 변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중동입니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물류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글로벌 해상 운송에 비상이 걸렸죠.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해상 운임이 단숨에 23%가량 급등했습니다. 이 거시적인 물류 대란은 브라질 커피 농가에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대규모 커피 농사를 위해 필수 비료의 약 9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해상 운임 폭등은 곧 브라질 농가로 들어오는 수입 비료값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물류망 차질이 가시화되자마자 현지 수입 비료값은 단기간에 무려 53%나 치솟았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농부들에게 비료 원가마저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과거 커피 2포대 반을 팔면 비료 1톤을 살 수 있었던 교환 비율이 이제는 5포대를 팔아야 겨우 비료 1톤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체감 원가가 2배로 뛴 셈입니다.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이 악화되면서 비료 투입을 줄이거나 농장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작물의 펀더멘탈을 흔들고 지정학적 갈등이 물류비와 원가를 끌어올리는 복합 위기. 중동의 불안정이 브라질 농부들의 원가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글로벌 커피 가격의 하방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물류 대란이 우리 소비재의 원가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것이 바로 글로벌 공급망이 가진 섬뜩한 나비 효과입니다. 지구 반대편 브라질 수출항의 물류 적체는 단순한 해외 토픽이 아닙니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소비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이 수입한 커피 원두 물량은 약 19만 4천 톤, 금액으로는 12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입 생태계의 압도적 1위 공급처가 바로 현재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브라질입니다. 국내 골목 상권에 깊숙이 잡은 1,500원대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철저한 박리담의 전략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원두 납품 단가의 미세한 차이가 매장의 존폐를 가를 만큼 아슬아슬한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산토스 항구의 선적 지연과 중동발 해상, 물류비 폭등이 장기화된다면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유지해온 이 얇은 원가 방어선은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생두 수입 가격이 급등할 경우 본사 차원의 손실 흡수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결국 가맹점주를 향한 원두 납품가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상승한 임대료와 인건비에 더해 핵심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한다면 초저가로 간신히 유지되던 한국의 카페 생태계는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 상승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매일 커피를 소비하는 대중의 지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브라질의 기후 재앙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파급력. 1만 원짜리 아메리카노 시대라는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단순한 과장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단순한 음료로만 바라보던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생두는 글로벌 해운 물류, 거대 금융 자본, 포장 제지 산업, 그리고 각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거대한 산업의 축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공급망이 멈춰선다면 배후 산업 생태계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커피를 비롯한 핵심 자원들은 이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전략 무기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는 2026년,
강대국들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통제하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지정학적 체스페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커피에 대해 50%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기후위기로 생산성에 큰 타격을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브라질을 향해 미국은 거대한 관세 장벽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에 더욱 강하게 예속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과거의 무역 공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강대국의 거대한 구매력 앞에서 협상력을 잃고 원물재를 헐값에 넘기는 식민지형 수출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브라질은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룰라 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관세 압박을 우회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맞서 브라질이 준비한 구조적 반격.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수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브라질이 선택한 돌파구는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 EU 간의 무역협정을 전격 발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의 경제적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유럽이 남미산 가공 커피에 부과하던 관세가 0%로 철폐되면서 글로벌 커피 산업의 기존 가치 사슬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은 주로 생두를 수출해왔고 부가가치가 높은 로스팅과 가공 과정의 이유는 대부분 거대 글로벌 프랜차이즈나 수입국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관세 장벽이 사라지자 브라질은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기후위기로 생두의 절대적인 수확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마진율이 월등히 높은 인스턴트 가공 커피로 수출 포트포리오를 빠르게 전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50% 관세 장벽으로 시장을 옥죄할 때 브라질은 원물을 가공해 유럽 프리미엄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는 우회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전략은 원자재 수급의 다변화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가 또 한 번 요동칩니다. 세계 1위 생산국 브라질이 고부가가치 가공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기존에 브라질이 점유하고 있던 거대한 글로벌 생두 시장에 일시적인 공급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흥 산지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브라질의 공급 공백을 가장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국가는 커피의 발상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국가 주도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산량을 공격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물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처, 바로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커피 소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에티오피아와 전격적인 무관세 협정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브라질에 관세 장벽을 세울 때 중국은 아프리카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며 우군을 확보한 셈입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의 생두 물량이 중국 시장으로 대거 흡수되면서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는 지정학적 밀월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섬세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인 스페셜티와 하이엔드 커피 시장에서는 남미의 페루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 기후 변동성으로 프리미엄 원두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점유율을 늘리고 있죠. 페루는 안데스 산맥의 서늘하고 일정한 기후를 바탕으로 고지대 유기농 생두를 쏟아내며 까다로운 미국과 한국의 스페셜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에티오피아의 경제 동맹, 유럽과 브라질의 무역 장벽 철폐, 그리고 페루의 프리미엄 시장 잠식까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단편적인 작황 뉴스로는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다국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단기적인 이슈에만 매몰될 경우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과 실물 경제의 충돌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과 런던의 국제 선물 거래소에서 나타난 극심한 변동성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부 거대 자본들은 초기 위성 데이터가 시사한 대풍작 전망만을 신뢰하여 커피 가격 하락 포지션 쇼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수확률이 5%에 불과하다는 현장 데이터가 가시화되고 한국의 물류 병목 현상이 확인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하락을 예상했던 기관들은 막대한 손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매도했던 선물을 급하게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규모 환매수 물량이 오히려 가격을 급등시키는 폭발적인 촉매제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라비카 커피 선물 시장은 하루 단위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실물 데이터가 배제된 숫자와 지표 중심의 투자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원자재 선물 시장의 변동성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수반하는지 거대 자본들의 포지션 청산 과정이 뚜렷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지금 어떤 섹터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자본의 흐름은 통제 불가능한 날씨의 영역에서 벗어나 기술을 통해 기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기후 변동성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를 기술로 상쇄하려는 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영농을 넘어 기술과 자본이 농산물 공급망의 새로운 주도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투자 자금이 향하는 곳은 바로 기후를 통제하고 자원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 에그테크 분야입니다. 브라질의 선도적인 대규모 농장들은 이미 이러한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토양 곳곳에 매설된 수만 개의 정밀 센서가 식물의 수분 상태와 토양의 영양분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제한된 수자원을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여 낭비를 극도로 최소화합니다. 스마트 관계 시스템과 농업용 드론을 전면 도입한 농장들은 극심한 가뭄과 생리적 교란 속에서도 오히려 생산성을 예년 대비 18%가량 높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첨단 기술이 원가를 방어하고 수확량의 변동성을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불안정한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 속에서도 안정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이 융합된 이 거대한 에그테크 시장에서 대한민국 또한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도화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정밀 농업 자본은 브라질의 에그테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강대국들의 무역 갈등 속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급망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 또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원자재 직접 투자를 넘어 글로벌 농기계 기업이나 정밀 관계 시스템을 주도하는 에그테크, 관련 ETF 등 기술 중심의 산업 규모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 자본의 이동 경로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브라질 현지 데이터와 거시, 경제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성 데이터와 실물 경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커피를 비롯한 핵심 자원은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전략 자산으로 재편되었다. 셋째, 미래 농업의 패권은 기후 리스크를 통제하는 에그테크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 시장 환경과 룰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시기에는 현상 이면의 자본 흐름과 지정학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 변동성과 자원 무기화가 맞물린 뉴노멀 시대. 과연 어떤 기술과 전략이 최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따봉TV는 앞으로도 단편적인 뉴스를 넘어 현지 데이터와 거시적 관점을 연결하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겉핥기식 뉴스가 여러분 눈을 가리려고 할 때마다 제가 현지 데이터 싹 다 긁어와서 이렇게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엉뚱한 데 가서 돈 잃지 마시고 딱 여기 붙어 계십시오. 진짜 돈 냄새는 원래 화려한 뉴스 뒤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